왜 인천공항은 그녀를 붙잡았을까? 그리고 왜 직원들 모두는 울음을 터뜨렸을까?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단순한 인구 이동이 아닙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명의 고려인 청년들이 대한민국으로 귀환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 목에 녹슨 금속 한 조각을 걸고 입국 심사대 앞에 선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입국 불가 뜨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던 그때, 조사실에서 발견된 금속 목걸이, 그 안에 숨겨진 1919년 독립군의 이름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귀환은 곧 전 세계를 가득 채운 고려인들의 대기환으로 번지며 인천공항을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대체 그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감동의 역사를 함께 이어가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설인입니다. 국제인권 변호사죠. 제네바에서 12년을 살았어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일했고 세계 각지의 난민과 이주민을 변론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아시아의 정의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제 뿌리가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건 오후 3시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저는 한국에 온 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도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셨고 저 역시 알마티에서 자랐죠. 그런데 이 공항의 공기가, 이 땅의 냄새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섰어요. 앞에 30명쯤 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가방 속 녹슨 금속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였어요. 이걸 한국에 가져가면 뭔가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셨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게 뭔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여권을 건넸어요. 직원이 스캐너에 올려놓았죠. 그때였습니다. 비, 붉은 경고음이 울렸어요.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뭔가 확인하더니 옆 직원을 불렀어요. 2명이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3명이 됐죠. 모두 심각한 얼굴이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뒤에 서 있던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뭐야, 범죄자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직원이 옆문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따라갔어요. 복도는 길었고 형광등 불빛은 차갑게 느껴졌죠.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심장이 점점 빨리 뛰었어요. 조사실이라고 쓰인 방에 들어갔습니다. 회색 책상과 의자가 전부였어요. 창문도 없었죠. 직원 2명이 들어와 마주 앉았습니다. 한 명이 노트북을 켰어요. 설인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권에 한국계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한국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머니가 한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자세한 건 몰라요. 할머니는 말씀을 많이 안 하셨거든요. 현재 국적은 어디입니까? 스위스입니다. 유엔 근무 때문에 취득했어요. 직원들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이런 질문들은 입국 심사에서 흔한 게 아니었죠. 12년간 전 세계를 다니며 수백 번 입국 심사를 받았는데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 방문 목적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할머니의 과거를 찾고 싶어서요. 구체적으로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돌아오고 싶었어요. 돌아오고 싶었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는데 돌아온다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직원들도 그 말을 포착했죠. 돌아오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아, 그냥 실수입니다. 하지만 실수가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로 돌아온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공항에, 이 나라에 돌아왔다고요. 손이 떨렸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벽시계는 느리게 움직였어요. 4시, 4시 30분, 5시.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계속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죠. 설인 씨. 한 직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죄송하지만 현재로서는 입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류상 문제가 있어서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한국 국적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셨고 방문 목적도 불분명합니다. 오늘 안에 송환될 수 있습니다. 송환. 그 단어가 가슴을 짓눌렀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집으려다 손이 미끄러졌죠. 쿵.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퍼가 열리면서 안에 물건들이 쏟아졌어요. 노트북, 서류 파일, 그리고 작은 천주머니 하나. 천주머니가 바닥에 부딪히며 안의 것이 굴러나왔습니다. 찰칵, 찰칵. 녹슨 금속 목걸이였어요. 타원형 인식표 같은 거였죠. 책상 다리를 스치고 직원의 발 앞까지 굴러갔습니다. 직원이 몸을 숙여 그걸 집었어요. 처음엔 무심코 집었죠. 그런데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눈동자가 커졌어요. 이게 뭡니까? 할머니 유품이에요. 목걸이입니다. 직원이 손전등을 켜더니 금속 표면을 비췄습니다. 그곳엔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한글이었죠. 정상윤.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19년. 그는 옆 직원을 쳐다봤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했죠.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서린 씨, 이 이름이 누구입니까? 모릅니다. 할머니도 말씀 안 하셨어요. 1919년이면 직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는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가 긴박했죠. 예, 지금 조사실입니다. 1919년 인식표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요. 이름이 정상윤입니다. 네,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사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차가웠던 분위기가 긴장으로 바뀌었어요. 직원들은 더 이상 저를 범죄자 보듯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엔 다른 감정이 어려 있었죠. 경애, 그리고 떨림. 저는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직원이 천천히 대답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확인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오늘도 한국이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6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네바였어요. 유엔 인권이사회 대회의장이었죠. 저는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앞에 앉아 있었어요. 각국 대표, 인권활동가, 언론인들이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마이크가 제 목소리를 증폭시켰습니다. 이주민의 권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권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12년간 단련된 목소리였죠. 저는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인권 실태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곳곳에 흩어진 50만 명의 이야기였어요. 그들은 100년 전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조국을 잃었고 언어를 잃었고 정체성을 잃었죠. 하지만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말을 마치는 순간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500명이 동시에 일어났죠. 프랑스 대표가 고개를 숙였고 독일 인권위원이 눈물을 닦았어요.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서린 변호사, 아시아의 정의라는 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BC 기자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과찬입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동료들이 축하했고 각국 대표들이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 있었어요. 이상했죠. 저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명문 로스쿨을 나왔고 유엔에서 인정받는 변호사였어요. 세계를 무대로 일했죠. 그런데 뭔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22개의 축하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하지만 제일 위에 뜬 메시지는 달랐습니다. 발신자 언론 제목 없음 첨부 파일 1개. 손가락이 멈췄어요. 스팸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뭔가 이끌렸습니다. 클릭했어요.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녹슨 금속 조각이었어요. 타원형이었고 표면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죠.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상윤, 1919.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숨이 막혔죠. 이 글자를, 이 이름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어요. 사진 아래 문장 하나가 있었어요. 당신은 우리가 찾는 마지막 후손입니다. 후손? 누구의 후손이란 말입니까? 손이 떨렸어요.
회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메시지를 보냈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왔어요. 축하 파티 초대를 모두 거절했죠.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정상윤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어요.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위키백과 역사 기록, 독립운동 데이터베이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정상윤, 1895년생, 독립군, 봉오동 전투 참전, 1920년 전사, 독립군. 그 단어가 뇌리를 쳤습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 한 번 말씀하셨던 게 기억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싸우다 돌아가셨단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죠. 할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클릭을 계속했어요. 봉오동 전투 기록이 나왔습니다. 1920년 6월 7일, 독립군 600명이 일본군 2000명과 맞섰던 전투였죠. 사상자 명단이 있었어요. 그 안에 정상윤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정상윤 지사, 전사, 유해 미수습. 할머니의 아버지는 100년 넘게 고향에 돌아오지 못했던 겁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저는 제 뿌리를 몰랐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 뿌리는 100년 전 전쟁터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언론에게서 온 두 번째 메시지였어요. 당신의 할머니는 정상윤 지사의 딸입니다. 강제 이주 때 카자흐스탄으로 보내졌죠. 인식표는 유일하게 남은 증거입니다. 한국으로 오십시오. 모든 진실은 거기 있습니다. 한국.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어요. 부모님도 할머니도 돌아가지 못했던 곳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고. 아니, 돌아가고 싶다고. 다음 날 유엔 사무실에 사표를 냈습니다. 동료들이 놀랐어요. 미쳤어? 지금 내 커리어가 정점인데.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뿌리를 찾아야 해. 짐을 쌌어요. 12년간 모은 물건들이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작은 천주머니. 그 안에 든 녹슨 금속 목걸이. 이걸 한국에 가져가라. 내가 누군지 알려줄 거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석 달 뒤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제네바가 멀어졌죠. 12년간 제 모든 것이었던 도시가 사라졌습니다. 비행기는 동쪽으로 날아갔어요. 저는 목걸이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희미한 글씨가 보였죠. 정상윤, 1919, 증조할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마지막 후손이었어요. 인천공항 착륙 10분 전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돌아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오는 곳인데 돌아온다는 느낌이요. 그리고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조사실 벽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3시간째 이 방에 갇혀 있었죠. 직원 2명은 계속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한 명은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모두 그 녹슨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다뤘죠. 마치 유물을 대하듯이요. 서린 씨,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새로 들어온 직원이 물었어요. 나이가 50대쯤 돼 보였죠. 계급장을 보니 과장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정미란입니다. 1935년생이셨어요. 돌아가셨습니까? 네. 작년에요.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에 뭔가 적었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죠. 할머니께서 이 목걸이에 대해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냥 한국에 가져가라고만 하셨죠. 내가 누군지 알려줄 거라고요. 다른 건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나 한국에 대한 기억이라든지. 할머니는 과묵한 분이셨어요. 웃음도 많지 않으셨고 과거 이야기는 거의 안 하셨죠. 하지만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 술 드시고 우신 적이 있어요. 과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는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고향에 못 간다고요. 그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나한테요. 내가 뿌리도 모르고 사는 게 다 할머니 잘못이라고,
한국말도 못 가르쳐줘서 미안하다고.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과장이 눈을 감았어요. 잠시 후 그가 말했죠. 정상윤 지사는 봉오동 전투에서 전사하셨습니다. 1920년이에요. 당시 25살이셨죠.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지사라고요? 네. 독립군입니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증조할아버지가 독립군이었다니.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전사 후 유해는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요. 정 지사의 딸, 그러니까 서린 씨의 할머니는 1937년 강제 이주 때 카자흐스탄으로 보내졌을 겁니다. 강제 이주. 역사책에서 본 그 단어였어요. 스탈린 정권이 10만 명이 넘는 고려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송한 사건이었죠. 할머니가 2살 때였네요. 과장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살? 아무것도 모를 나이였죠. 아버지 얼굴도 기억 못할 나이였어요. 지금 확인 중입니다만 DNA 대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처와 협의 중이에요. DNA 대조요? 네.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를 공식 확인해야 하거든요. 독립유공자 후손? 그 말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뿌리를 찾고 싶어서 온 거였습니다. 이런 큰일이 될 줄은 몰랐죠. 서린 씨, 과장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송한 거는 보류하겠습니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한국에 계셔도 됩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죄송합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밤 8시가 넘어서야 조사실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직원이 임시 체류 서류를 건넸어요. 일주일입니다. 그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밤바람이 차가웠죠.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 시내로 가주세요. 기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가 출발했죠.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멀어졌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어요. 슬퍼서도 아니고 기뻐서도 아니었죠. 그냥 북받쳐 올랐습니다. 택시가 고속도로에 진입했어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어디서 오셨는데요? 스위스요. 그전엔 카자흐스탄이었고요. 아, 고려인이시구나. 어휴, 고생 많으셨겠어요. 기사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한국말 참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조금 가르쳐 주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말을 거의 안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로스쿨 다닐 때 혼자 배웠죠. 왜 배웠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배우고 싶었어요.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피 속에 흐르는 뭔가가 저를 이끌었던 거예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지도 않고 침대에 앉았죠. 핸드폰을 켰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언론에게서였죠. 잘 도착했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무엇의 시작일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답은 오지 않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죠. 이 도시 어딘가에 증조할아버지의 흔적이 있을 겁니다. 할머니가 태어난 곳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찾아야 했습니다. 녹슨 목걸이를 꺼내 들었어요. 글씨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정상윤, 1919, 증조할아버지, 저는 당신의 마지막 후손입니다. 100년 만에 돌아왔어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이번엔 왜 우는지 알았어요. 집에 온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7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서린 씨, 국가보훈처입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방문 가능하십니까? 목소리가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긴장되어 있었어요. 네, 가겠습니다. 주소를 받았습니다. 서울 중구였어요. 저는 서둘러 씻고 옷을 갈아입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잠을 거의 못 잤거든요. 택시를 타고 국가보훈처로 향했습니다. 아침 서울은 복잡했어요. 사람들이 바삐 움직였죠.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100년 전 과거를 찾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보훈처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생각보다 컸죠? 2층 회의실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죠. 2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 끝에 회의실이 보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5명이 앉아 있었어요. 한 분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죠. 서린 씨, 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심사과 과장 김태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시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두꺼운 파일들이었죠. 김태윤 과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항에서 불편하셨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서린 씨가 가지고 오신 인식표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죠. 그가 파일을 펼쳤어요. 사진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제 목걸이를 찍은 거였죠. 확대된 글씨, 금속 성분 분석, 제작 연도 추정까지 나와 있었어요. 이 인식표는 1919년에서 192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독립군들이 사용하던 방식과 일치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정상윤이라는 이름도 확인했습니다. 기록과 일치합니다. 정상윤 지사는 1920년 6월 7일 봉오동 전투에서 전사하셨어요. 25살이었죠. 25.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정 지사는 경기도 수원 출신입니다. 3.1운동 이후 만주로 건너갔고 홍범도 장군 휘하에서 활동했어요. 사격 실력이 뛰어났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김 과장이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흑백 사진이었죠. 독립군들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사진 속 어딘가에 정 지사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특정하긴 어려워요. 사진 속 젊은 얼굴들을 바라봤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들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은 단단했죠. 저 중 한 명이 증조할아버지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 지사의 가족 기록입니다. 새 서류가 나왔어요. 손글씨로 쓰인 문서였죠. 정상윤, 배우자 김순애, 슬아의 딸 하나, 1918년생, 딸 하나, 할머니였습니다. 전사 이후 가족은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김순애 씨는 만주에 남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따님은 김 과장이 말을 멈췄어요. 그러더니 다른 서류를 꺼냈죠. 1937년 강제 이주 명단입니다. 소련 정부가 작성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의 손가락이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정미란, 1935년생, 카자흐스탄 크지로르다 이송, 할머니 이름이었어요. 손이 떨렸죠. 나이가 안 맞는데요. 1918년생이 아니라 1935년생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조사해보니 당시 강제 이주 때 나이를 속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리게 속이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았거든요. 그렇구나. 할머니는 실제로 19살이었는데 2살이라고 속인 거였어요. 살기 위해서였죠. DNA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서류를 건넸어요. 유전자 분석 결과였죠. 정상윤 지사의 형제분 후손과 대조했습니다. 정 지사에게 남동생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 후손이 아직 수원에 살고 계세요. 친척이 있다는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결과는 삼촌 조카 관계로 나왔습니다. 확률 99.9%예요. 서린 씨는 정상윤 지사의 증손녀가 맞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봤죠.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100년 만에 확인된 진실이었어요. 증조할아버지는 독립군이었고 할머니는 강제 이주로 고향을 잃었으며 저는 그 마지막 후손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린 씨, 정상윤 지사는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건국 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으셨어요. 따라서 서린 씨는 독립유공자 직계 후손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가 새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린 씨는 한국 국적 취득 자격이 있습니다. 특별 기화 대상이에요. 원하시면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 국적? 돌아올 수 있다는 말이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죄송합니다. 저, 괜찮습니다. 김 과장이 티슈를 건넸어요. 우셔도 됩니다. 100년 만이잖아요. 10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거였습니다. 다른 직원 한 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린 씨, 혹시 할머니 산소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알마티에 있어요. 고려인 공동묘지예요. 모셔오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 질문에 멈칫했습니다. 모셔온다? 할머니를 한국으로?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 땅을 밟아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평생 소원이었죠. 하지만 못 이루셨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정상윤 지사 유해도 찾지 못했지만 따님이라도 모셔와야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회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복도 벤치에 앉았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진을 열었어요. 작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할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 돌아왔어요. 100년 만에요. 복도에 제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보훈처를 나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침대에 쓰러졌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김태훈 과장이었죠. 서린 씨,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인데요. 참석하시겠습니까? 기자회견이요? 네. 100년 만에 독립유공자 후손이 돌아온 건 큰 뉴스거든요. 물론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죠.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수만 명의 고려인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2시입니다. 차량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 차가 호텔 앞에 도착했어요. 보훈처 직원이 동행했죠. 차는 프레스센터로 향했습니다. 긴장되시죠? 직원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프레스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었죠. 저를 보자마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린 씨,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100년 만에 돌아오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쏟아졌어요. 직원이 저를 안내했죠. 안에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회견장에 들어갔습니다. 좌석이 100개는 넘어 보였어요. 거의 다 차 있었죠. 카메라가 10대 이상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 마이크가 있었어요. 김태훈 과장과 보훈처장이 먼저 앉아 계셨죠. 저는 가운데 자리에 앉았습니다. 보훈처장이 먼저 발언했어요. 정상윤 지사는 봉오동 전투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독립군입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그분의 후손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플래시가 눈을 아프게 했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서린입니다. 정상윤 지사의 증손녀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한국을 그리워하셨습니다. 돌아가고 싶다고, 고향이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끝내 못 오셨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저는 할머니 대신 왔습니다. 100년 늦었지만 돌아왔어요. 증조 할아버지가 지키고자 했던 이 나라예요.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은 저를 받아줬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저를요. 그저 100년 전 독립군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었어요. 김 과장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회견이 끝났어요. 뒤편 대기실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물을 마셨죠. 손이 떨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모르는 목소리였습니다. 네. 문이 열렸어요. 50대 남자분이 들어오셨죠.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서린 씨, 저는 정우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상윤 지사의 남동생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린 씨와는 육촌이 되는 거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친척. 진짜 친척이었습니다. 정우진 씨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죠.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100년 동안 큰아버지를 잊지 못했어요. 그분 후손이 어디 있을까, 살아계실까 궁금해했죠. 저도 몰랐어요. 제가 누구인지. 이제 아셨잖아요.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평생 뿌리 없이 살았어요. 카자흐스탄에서도 스위스에서도 이방인이었죠. 하지만 이제 가족이 생긴 겁니다. 이번 주말에 수원에 오시겠어요? 집안 어른들이 보고 싶어 하세요. 네, 가겠습니다. 정우진 씨가 웃었어요. 증조할아버지 제사도 같이 지내야죠. 이번엔 증손녀가 함께 하니까요.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아니었죠. 그냥 시민들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애고 고생했다. 돌아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낯선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안아주셨어요. 등을 토닥이며 우셨죠. 우리가 못 찾아서 미안하다. 100년이나 기다리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가왔어요. 젊은 여자분이 꽃다발을 건넸고 남학생이 태극기를 주었죠. 한 아저씨는 그냥 악수만 청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환영합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몰라요. 오늘 뉴스로 처음 봤을 겁니다. 하지만 환영해줬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석양이 서울을 물들이고 있었죠.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서린 씨, 뉴스 벌써 나갔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예요. 핸드폰으로 보여줬어요. 화면에 제 이름이 떠 있었죠. 기사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100년 만에 돌아온 독립군 후손, 인천공항에서 발견된 독립유공자 증손녀, 녹슨 목걸이 하나로 밝혀진 진실. 댓글이 수천 개였어요. 열어봤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할머니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대한민국이 환영합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차에 탔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어요.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언론에게서였죠. 축하합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 순간을 느끼고 싶었어요. 100년 만에 집에 돌아온 이 순간을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이야기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CNN, BBC, 알자지라까지 보도했죠. 100년 만에 돌아온 독립군 후손이라는 제목으로요. 수원 친척 집에 다녀왔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제사를 지냈어요. 처음 지내는 제사였죠. 정우진 시아버님이 절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천히 해. 증조할아버지가 기다려 주실 거야.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영정사진은 없었습니다. 이름만 적힌 지방이 전부였죠. 하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증조할아버지가 거기 계신다는 걸요.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았어요. 증조할아버지 서린입니다. 늦었지만 돌아왔어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엎드려 울었어요. 친척들도 함께 울었죠. 호텔로 돌아온 날 밤 결심했습니다. 저만 돌아와서는 안 된다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곳곳에 흩어진 50만 고려인도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고요. 노트북을 켰어요. 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거였죠. 고려인 특별귀환법 제정 제안서. 밤새 썼습니다. 고려인의 역사, 강제 이주의 아픔, 그들이 겪은 차별과 고통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적었죠. 다음 날 아침 김태훈 과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과장님,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물론이죠. 오후에 시간 괜찮으세요? 보훈처에서 만났습니다. 김 과장에게 제안서를 건넸어요. 읽어보시겠어요? 그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10분이 넘게 걸렸죠.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었어요. 서린 씨,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합니다. 국회를 통과해야 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외교적 협의도 있어야 해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유엔에서 12년 일했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제 일이었죠. 김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관심 있어 하실 겁니다. 이틀 뒤 국회에서 만났어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이었죠. 이진수 의원이었습니다. 서린 씨 이야기 들었습니다. 감동적이더군요. 감사합니다. 제안서도 읽어봤어요.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반대가 있을 겁니다. 어떤 반대입니까? 예산 문제, 사회 통합 문제,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빚을 갚는 겁니다. 나라가 져야 할 빚이에요. 이진수 의원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좋습니다. 제가 발의하죠. 대신 서린 씨가 도와주셔야 합니다. 무엇을 하면 됩니까? 증언하세요. 국회에서, 언론에서, 국민 앞에서 고려인의 목소리를 전해주세요. 다음 주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국회 공청회에 참석했어요. 의원들 앞에서 말했죠. 고려인은 잊혀진 사람들입니다. 강제 이주로 고향을 잃었고, 언어를 잃었고, 정체성을 잃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입니다. 피가 증명합니다. 방송 인터뷰도 했습니다. KBS, MBC, SBS 모두 나갔어요. 같은 질문을 받았죠. 왜 이렇게 애쓰십니까?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할머니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돌아가고 싶어 하셨어요. 저는 그걸 이룰 겁니다. 할머니만이 아니라 모든 고려인을 위해서요. 온라인 청원도 시작했습니다. 고려인 귀환을 지지합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목표는 20만 명이었죠. 일주일 만에 1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2주일 만에 30만 명이 됐어요. 한 달 뒤엔 50만 명을 넘었죠. 댓글들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다. 100년을 기다리게 한 건 우리 잘못이에요. 고려인은 가족입니다. 가족을 집으로 데려와야죠.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국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석 달 뒤 국회 본회의가 열렸어요. 고려인 특별귀환법 표결이었죠.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이진수 의원이 발언했습니다. 이 법은 정의를 회복하는 법입니다. 100년 전 우리가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라도 돌아오게 하는 법이에요. 찬반 토론이 이어졌어요. 반대하는 의원도 있었죠. 재정 부담이 크다, 사회 문제가 생긴다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찬성하는 목소리가 더 컸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하자는 말들이었죠.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떴어요. 찬성 198, 반대 42, 기권 15. 통과됐습니다. 의사봉이 내려쳤어요. 고려인 특별귀환법 가결을 선포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도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옆에 앉아있던 김태훈 과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해냈습니다. 서린 씨. 아니에요. 우리가 해낸 겁니다. 국회를 나왔어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고려인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100년의 이별이 끝나는 날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인천공항에 고려인 전용 게이트를 만들 겁니다. 돌아오는 사람들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서요. 한 달 뒤 인천공항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고려인 귀환 전용 게이트. 개통식 날 저는 그 앞에 섰어요. 수백 명이 모여 있었죠. 정부 관계자, 시민들, 그리고 이미 한국에 온 고려인들이었습니다. 테이프를 끊었어요. 박수가 울렸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문은 저 혼자의 길이 아닙니다. 100년 동안 돌아오지 못했던 모든 우리의 길이에요. 할머니, 이제 모두 집으로 갈 수 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할머니가 보고 계실 것 같았죠. 고맙다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고려인 귀환 전용 게이트가 열린 지 일주일 뒤였습니다. 첫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소식이 왔어요. 카자흐스탄 알마티발이었죠. 탑승객은 230명. 모두 고려인이었습니다. 제 고향에서 오는 첫 비행기였어요. 새벽 5시에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두웠죠. 하지만 게이트 앞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태극기를 든 시민들이었습니다. 언제 도착하나요?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계셨죠? 6시 30분입니다. 우리 남편이 고려인이었어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고향 땅을 못 밟아보고 가셔서 오늘은 제가 대신 마중 나왔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죠. 고맙습니다. 6시가 되자 공항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착 전광판에 불이 들어왔어요. KG 701 알마티발 마이너스 도착 예정 632.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제 고향 사람들이 오고 있었어요. 100년 만에 돌아오는 사람들이었죠. 저기요. 누군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하늘 저편에서 비행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대한항공 전세기였죠. 동체에 태극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착륙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렸죠. 천천히 게이트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신다, 오셔.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죠.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이 내려왔어요. 첫 번째 사람이 나왔습니다. 70대 할아버지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계셨죠. 계단을 내려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땅에 이마를 댔습니다. 할아버지가 흐느꼈어요.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돌아왔어요. 뒤따라 내린 사람들도 울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아이를 아는 엄마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게이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입국 심사는 간단했어요. 특별 절차였죠. 직원들이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도착 게이트 문이 열렸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일제히 박수쳤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환호성이 울렸죠. 저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과 악수했어요. 포옹했죠? 서린 씨, 당신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덕분이에요. 한 여자분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할머니가 정씨였어요. 어쩌면 우리 친척일지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제 우리 모두 가족입니다. 그날 오후 두 번째 전세기가 도착했어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발이었죠. 300명이 탔습니다. 그 다음 날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왔어요. 200명이었죠. 매일 전세기가 들어왔습니다. 인천공항 하늘은 고려인을 실은 비행기들로 가득했어요. 일주일 뒤 특별한 사람이 도착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온 전세기였어요. 탑승객 중 한 명이 세르게이 박이었습니다. 35살 물리학자였어요. 모스크바 과학 아카데미 연구원이었죠. 러시아에서 인정받는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게이트에서 그를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고 그가 나왔죠. 안경을 쓴 말쑥한 모습이었습니다. 서린 씨? 세르게이 박 씨죠? 네, 맞습니다. 악수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왜 돌아오기로 하셨어요? 러시아에서 잘 지내셨잖아요. 세르게이 박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조국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곳이더군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15년 살았습니다. 좋은 직장도 있었고 아파트도 있었어요. 하지만 항상 이방인이었죠. 러시아 사람들은 저를 코레에치라고 불렀습니다. 고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적응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알아요. 한국말도 서툴고 문화도 낯설죠. 하지만 여긴 제 조상의 땅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가족으로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세르게이 박이 하늘을 올려다봤죠. 아름답네요. 뭐가요? 한국 하늘이요. 고향 하늘은 다르게 보입니다. 그날 저녁 세르게이 박과 식사를 했어요. 다른 고려인 몇 명도 함께였죠. 모두 각자 사연이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김나타샤 씨는 교사였어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는데 정작 저는 한국을 몰랐어요. 이제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온 이안드레이 씨는 농부였죠. 할아버지가 농사꾼이셨대요. 저도 한국에서 농사 짓고 싶어요. 조상님처럼요. 각자의 이유로 돌아왔지만 하나는 같았습니다. 집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세기는 계속 들어왔어요.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달엔 10,000명이 됐죠. 정부는 정착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한국어 교육, 취업 알선, 주거 지원까지 모든 걸 도왔습니다.
세르게이 박은 카이스트 연구원이 됐어요. 김나타샤 씨는 다문화 교육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죠. 이안드레이 씨는 경기도 한 농장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적응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어느 날 세르게이 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린 씨 만나고 싶어요. 카페에서 만났죠. 그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평생 이방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천만에요. 당신이 용기 낸 겁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문을 열어줬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조국에 산다는 게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행복합니다. 여기가 내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저도 울컥했어요. 저도 그래요. 매일 그렇게 느껴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100년을 떠돌던 사람들이 마침내 집에 온 거였죠. 인천공항 하늘에는 오늘도 비행기가 날아들었습니다. 고려인을 실은 비행기들이요. 그들은 돌아오고 있었어요. 100년 만에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어요. 봄에는 벚꽃을 보았고 여름엔 한강을 걸었죠. 가을엔 단풍을 보았고 겨울엔 첫눈을 맞았습니다. 한국의 사계절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2만 명이 넘는 고려인이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 귀환 게이트는 매일 붐볐어요. 도착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모두 행복했죠. 저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여권을 받던 날 표지의 태극 문양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게 제 여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100년 만에 우리 가족이 다시 한국인이 된 겁니다. 할머니 유해도 모셔왔습니다. 알마티에서 인천으로요. 공항에 도착한 관 앞에서 저를 올렸어요. 할머니, 집에 왔어요. 이제 쉬세요. 수원선산에 묻혔습니다. 증조할아버지 묘 옆이었어요. 100년 만에 만난 부녀였죠. 장례식 날 정우진 씨가 말했습니다. 이제 가족이 다 모였네요. 어느 날 제네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였어요. 서린 씨, 특별 연설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고려인 귀환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어요? 1년 전 떠나온 그곳이었습니다. 망설였어요. 하지만 세르게이 박이 말했죠. 가세요. 우리 이야기를 세계에 전해야 합니다. 당신만 할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에서 제네바로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한국이 멀어졌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돌아올 곳이 있었으니까요. 제네바에 도착했어요. 낯익은 공항이었죠. 1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유엔 건물 앞에 섰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문을 밀고 들어갔죠. 복도를 걸었습니다. 예전 동료들이 반겼어요. 서린, 돌아온 거야? 아니, 잠깐 왔어. 한국은 어때? 좋아. 정말 좋아. 그들이 웃었습니다. 제 얼굴이 달라졌다고 했어요. 행복해 보인다고요. 연설 당일이 왔습니다. 대회의장에 들어섰어요. 500명이 앉아 있었죠. 1년 전 기립박수를 받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단상에 올랐어요. 마이크 앞에 섰죠. 스크린에 사진이 떴습니다. 인천공항 귀환 게이트 사진이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려인 인권을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고려인의 후손이라는 걸요.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저는 10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녹슨 목걸이 하나가 모든 걸 바꿨어요. 독립군이었고 할머니는 강제 이주로 고향을 잃었죠.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인식표 사진이 나왔어요. 이 작은 금속 조각이 100년의 진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저를 받아줬어요. 아무 조건 없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어요. 한국 정부는 고려인 특별귀환법을 만들었습니다. 1년 동안 2만 명이 돌아왔어요. 그들은 이제 이방인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왔어요. 귀환하는 고려인들 사진이었죠. 공항에서 오는 할아버지, 땅에 입 맞추는 할머니, 태극기를 든 아이들. 이게 진짜 인권입니다. 빼앗긴 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100년 늦었지만 돌려주는 겁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나왔어요. 1명, 2명, 그리고 전체로 퍼졌죠.
세계는 지금도 수많은 난민과 이주민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줬어요. 해결책은 있다고요. 그건 바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500명이 모두 일어났어요. 1년 전과 똑같은 박수였죠. 하지만 의미는 달랐습니다. 1년 전엔 타인의 이야기였어요. 이번엔 제 이야기였죠. 우리 이야기였습니다.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프랑스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이 자랑스럽겠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러워요. 독일 인권위원도 악수를 청했죠.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용기를요.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눈이었습니다. 60대 남자였어요. 정장을 입고 계셨죠. 서린 씨, 드디어 만나네요. 당신이 언눈인가요? 네. 제 이름은 정태호입니다. 독립기념관 연구원이에요. 왜 익명으로 연락하신 겁니까? 정태호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찾아야 했으니까요. 제가 다 알려주면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30년을 찾았습니다. 정상윤 지사 후손을요. 기록을 뒤지고 해외 고려인 사회를 조사했죠. 그러다 당신 유엔 연설을 봤어요. 정미란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셨더군요. 할머니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확신했습니다. 당신이 정지사 후손이라고요. 그래서 연락했죠.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고마운 건 저입니다. 당신이 해냈어요. 100년의 숙제를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긴 악수였어요.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죠. 이번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한국 여권이었으니까요.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세르게이 박과 김나타샤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좋았어. 모두 감동했어. 당연하죠. 우리 이야기니까요. 택시를 탔습니다. 서울로 가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죠. 멈춰주세요. 강변에 내렸습니다. 셋이서 난간에 기댔어요. 한강이 흐르고 있었죠. 참 신기해요. 김나타샤 씨가 말했습니다. 뭐가요? 이 강물이 우리 조상들도 봤을 거잖아요. 100년 전에도 이렇게 흘렀을 거예요. 세르게이 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떠났지만 강은 여기 있었네요. 저도 강물을 바라봤어요. 수천 년을 흘러온 강이었죠. 한국의 역사처럼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여기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도 이제 이 강과 함께 있어요. 석양이 한강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고향의 석양이었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사진을 열었어요. 마지막으로 찍은 그 사진이었죠. 할머니 봐요. 한강이에요. 할머니가 그리던 한강이요. 우리 다 돌아왔어요. 강물은 대답 없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알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웃고 계신다는 걸요. 100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아니,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이었죠.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집으로요. 대한민국이 보여준 따뜻한 힘 그리고 감동. 함께 널리 알리고 싶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과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한국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